그 시대 정신에 어긋나게 친박당 생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생기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 국회의원 당선시킬 힘이 생겨요. 그렇죠. 두고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구성만기가 내년 4월입니다. 예, 예. 이때까지 과연 대법원에서 선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먼저 법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 얘기 중에 내년 4월에 구속만기가 된다는 건 이거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틀린 얘기로 밝혀졌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결수,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내년 4월에 구속만기가 맞아요. 네. 근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서 저 공천 개입 문제 있잖아요. 네. 그게 얼마 전에 항소심까지 끝났는데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기결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혐의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에 구속만기 돼서 석방된다는 건 이제 잘못 지원 의원이 얘기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자유한국당에서 뭐 불구속 재판을 촉구합니다. 뭐 이것도 사실 잘못된 얘기인 거죠. 근데 뭐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불구속 재판 결의라든지 박지원 의원이 딱 내년 4월 구속 만기가 저는 고의로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착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명색의 변호사지만 박지원 의원 얘기 듣고 그러네 내년 4월에 구속만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워낙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걸 다 일일이 지금 체크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국정농단 사건 확정 안 된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국적 특활비도 아니고 공천 개입, 나중에 제일 마지막 기소됐던 공천 개입 그 사건이 지금 확정된 건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박지원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체크를 잘 안 돼서 아마 저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일부러 뭐 그러진 않았을 거죠. 네. 근데 내년에 4월에 이제 뭐 지금 기결수가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사실 특별 사면 이런 거를 하면 아예 뭐 석방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면요. 사면을 하려면 형이 확정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건 대법원에 가 있고 20년 받았죠. 그다음에 특활비에 대한 건 이제 고등법원에 있거든요. 확정이 돼야 물론 이제 사면할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항고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확정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럴 상황은 아닌 거 있는데요. 근데 또 방법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집행정지라는 게 있거든요. 형이 확정된 거는 이제 형 집행정지라는 게 있고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경우에는 구속 집행정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유는 이제 법에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병이 아팠을 때 이런 게 하는 거라서 현재 상태에서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법적으로 가능성은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뭐 법무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능성은 뭐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물론 뭐 집행의 가능성 없고 뭐 근데 이제 뭐 보석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의미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전당대회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쨌든 좀 이렇게 화합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걸로 보는데요. 근데 집행정지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MB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거든요. 나이는 어쨌든 더 많고 뭐 서로 아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의미로 보면 이제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박지원 의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갑자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슈가 나왔는데 이도훈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재밌는 얘기가 내년 4월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오면 박 전 대통령 나오면 일단 한국당은 쪼개지게 돼 있다. 친박 비박 이렇게 서로 당 만들어가지고 쪼개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누구죠?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뭐 그걸 희망하는 것 같고 당내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당내에서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은 혹시라도 그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그 이번에 당협위원장 교체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물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TK에 뭐 바탕을 해서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째는 TK 민심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요즘 TK 민심이 많이 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깃발을 든다고 그 당을 지지하느냐?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근혜 신당이 나온다면 그거는 하나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생각하고 그게 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생각하는 건데 연동형 비례대표가 된다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친박 신당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계산으로 따지면 7%만 얻으면 우리가 21석 차지해서 원내 교섭단체 된다. 이런 산수적인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거제 개편 자체가 되기가 어렵고 예전에 무슨 친박연대가 14% 받고 이런 거 생각하는 모양인데 네. 친박신당이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7%의 지지를 받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당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친박 대 비박의 갈등은 맞습니다. 네. 이거를 화합을 해서 통합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싸워서 갈라지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든 그래도 친박, 비박 힘을 합쳐서 보수 세력이 통합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주된 기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친박 신당 나와서 갈라지면 내년 4월 총선 준비하기는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2008년에 이제 친박 연대님 하면 무소속 연대가 떴던 거는요. 네. 미래 권력, 어쨌든 다음에 차기를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과거의 권력이고 죽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까 지금 말씀처럼 거의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인적 청산 위기에 몰린 이 분들이 방패막이로 삼는 명분이지 실제로 이게 따라갈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걸 지지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그냥 얘기하다가 끝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 별로 없다. 오히려 이걸 명분으로 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거나 이럴 것으로 보는데요. 오히려 지금 보수 야당이 좀 살아나는 방법은 이제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하고 이제 좀 과거와 단절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의 색이라든지 아니면 박정희의 색을 좀 단절하면서 새롭게 나가야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정치를 한다. 저는 오히려 별 의미 없는 논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또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요. 한국당이 굉장히 권력 재편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속 그냥 계시는 거죠. 요즘 근황이 어떻게 있는지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전혀 정해진 게 없죠. 아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변호인 접견도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거의 안 하잖아요.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아예 안 만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판에 응하지 않으니까 변호인 접견에서 사건을 의논할 건 없을 거고 일반 접견 거의 안 받죠. 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만 만난다는 거예요. 구치소 관계자와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두 사람만. 그렇죠. 그러니까 구치소 관계자 사실 만난다기보다는 구치소 가서 보는 거죠. 상황이 어째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건강이라는 거 체크하는 건데 건강이 별로 안 좋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굉장히 누워 있을 수도 없다. 그런 얘기는 이제 예전부터 흘러나왔던 건데 최근에 박 전 대통령 어떻게 지내고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판 출석도 안 하니까 지금 방금 전에 화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 화면이거든요. 지금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 말고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현실적으로. 구치소장이랑 교도소 구치소 관계자 몇 명 빼놓고는. 그러니까 전혀 알려진 게 없어요.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도훈 의원님. 최경환 의원 이런 사람들은 김무성 전 대표도 만나고 면회 온 사람들을 한 50명씩 만났다고 그러는데 박 전 대통령 어쨌든 자기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안 만나는 겁니까? 만나지는 않지만 소통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당 의원들 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편지를 한 사람 두 사람 보내다 보니까 또 경쟁이 돼서 더 길고 더 자주 보내는 분들도 아마 늘어나는 것 같고 광화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는 시위가 끝나면은 아마 그 중에 일부는 또 의왕으로 가가지고 서울구치소에서 마무리 시위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잘 들을 수 있는 위치로 가서 하나 둘 셋 하고 구호도 외치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편지들을 읽으면서 또 함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애국심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고 그게 하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본인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겠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죠. 아마 두 가지 중에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도 좀 그런 방향에서 소통을 하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만나는데 구치소에서 근데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대변인 신문 같은 거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원래
그 전에 청와대에 계셨을 때도 그렇게 자주 만나거나 잘 안 만나는 그렇죠. 그런 예. 분이어서 아마 그게 구속됐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굳이 신문 같은 거 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석방을 주장하고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저는 오히려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조용히 본인의 어쨌든 놔두는 게 낫지. 네. 그걸 자꾸 또 지금 재판 중이고 이런데 자꾸 언론에 끄집어내서 석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정치적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